초미세먼지에 노출된 태아가 출생 이후 장애를 가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애를 가질 확률이 36%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넉 달 정도 남은 가운데 이달 17일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선거구 통폐합 가능성이 거론되는 지역의 총선 입지자들은 최종 결과에 촉구학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숭어는 겨울철 서해안 앞바다에서 주로 잡혀 부안군의 겨울철 특산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숭어를 보고 잡고 맛볼 수 있는 설숭어 축제가 부안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평균 2억 530만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제한액이 가장 높은 선거구는 완주, 진안, 무주, 장수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초미세먼지 때문에 생활에 불편을 겪는 분들 많으신데요. 초미세먼지에 노출된 태아가 출생 이후 장애를 가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에 노출된 임신생児에서 태어난 자손생児가 장애를 가질 확률이 36%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대학교 한 연구실에서 초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한창입니다. 전북대학교 국성호 송미정 연구팀은 최근 2년 동안 임신한 실험용 생쥐를 초미세먼지에 노출한 뒤 증상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초미세먼지에 노출된 임신 생쥐에서 태어난 자손 생쥐가 늙어감에 따라 골수 증식성 장애를 가질 확률이 36%에 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또 자손 생쥐의 말초 혈액을 통해 침투한 초미세먼지가 점차 골수 내 줄기세포 노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임신한 마우스에서 초미세먼지를 이제 노출시켰을 때 과연 태아한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연구를 했는데 임신한 생쥐가 이제 미세먼지를 마시면 혈액을 통해서 이제 태아의 폐나 다른 장기에 염증이나 활성산소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초미세먼지 오염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칠레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면서 전라북도는 1조 3천억 원대 예산을 투입해 미세먼지 저감과 농도 낮추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2024년까지 총 1조 3천억 정도를 투입해서 미세먼지 PM2.5 농도를 19 마이크로그램까지 낮추도록 이렇게 계산해 나가겠습니다. 이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은 보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 수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연구팀은 태아에 이어 청년과 중년, 노년 등 연령에 따른 영향과 반응의 정도에 대한 연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발생률 저감 위주의 초미세먼지 대응책이 인체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안 마련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넉 달 정도 남은 가운데 이달 17일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전라북도에서 선거구 통폐합 가능성이 거론되는 지역의 총선 입지자들은 최종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김제시 부안군 선거구에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나설 예정자를 대상으로 설명회가 시작됩니다. 넉 달여 뒤 치르는 4.15 총선을 앞두고 관계자들의 집중도는 높습니다. 정규 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뭐 독학, 무학으로 뭐 했다 이렇게 기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차라리 그때는 미기재를 하시라 이거예요.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피선거권과 전과 기록, 정규 학력 등의 증명 서류를 제출하고 후보자 기탁금의 20%를 납부해야 합니다. 선관위는 이같이 꼭 알아야 할 후보 등록 절차와 선거운동 방법, 정치자금 입출과 같은 내용을 알려줍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어깨띠 표지물 착용 등 제한된 범위의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문제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유의사항이나 선거법 위반 사례 등도 설명한 뒤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전북 지역 각 선거구별로 시작한 설명회는 10일까지 마무리됩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17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선거인 매수 및 기부 행위, 허위사실 공표 비방 행위,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행위 등 중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등 엄정 대처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비례 의석을 늘리는 대신 지역구 의원을 그만큼 줄이는 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여야 대치는 격화하는 상황. 전라북도에서 선거구 통폐합 가능성이 높은 익산 갑과 김제부안, 또 남원 임실 순창 지역 입지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내년 4월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에 선거비용 제한액을 평균 2억 530만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전라북도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제한액이 가장 높은 선거구는 완주, 진안, 무주, 장수군으로 2억 6,400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낮은 선거구는 전주시 갑과 익산시 을로 1억 6,500만 원입니다. 선관위는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되면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시 산정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받습니다. 겨울철이면 상대적으로 주택 화재 발생률이 높은데요. 임실 지역 한 주택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해 50대 세입자가 전신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5일 오전 9시쯤 임실군 청웅면 한 주택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불은 약 2시간 만인 오전 11시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진화됐습니다. 이날 불로 새들어 살던 53살 A모 씨가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으며 1,2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겨울 숭어 앉았다 나간 자리 뻘만 훔쳐 먹어도 달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겨울철 숭어는 맛이 일품인데요. 겨울철 서해안 앞바다에서 주로 잡혀 부안군의 겨울철 특산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숭어를 보고, 잡고, 맛보며 덤으로 저렴한 가격에 구입까지 할 수 있는 설숭어 축제 현장을 이진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산했던 전통시장 주차장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10회를 맞이한 설숭어 축제를 즐기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축제를 즐길 생각에 관광객들은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분위기는 아주 좋고요. 지금 네가 맛을 보고 또 홍보도 많이 하려고. 숭어는 겨울철 서해안 앞바다에서 주로 잡혀 부안군 겨울 특산품입니다. 한 번 맛보면 그 맛을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육질이 연하고 담백해 추운 겨울이 제철입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숭어를 맨손으로 잡을 수 있는 숭어 잡기 행사와 숭어 빨리 먹기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숭어가 회로 먹기에는 이때가 제일 좋은 그런 계절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계절에 제철 생선, 또 쫄깃쫄깃하고 또 감칠맛 나는 그런 숭어에 꼭 드시러 오셨으면 합니다. 설숭어 축제를 통해 맛보고 즐기며 그 매력을 느껴볼 수 있는 숭어. 제철 맞은 숭어를 즐길 수 있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최근 직장 내 성희롱이나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북지방경찰청은 부하 직원에게 갑질한 의혹을 받는 A경정의 직위를 해제하는 등 중징계를 처분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전북지역 모 경찰서 과장인 A경정은 최근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근무 시간에 직원들에게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거나 별명을 지어 부르는 등 비인격적인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원들은 A경정의 갑질을 견디지 못하고 감찰부서에 이러한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최근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정의 비위를 확인하고 직위 해제와 2개월 정직 등 중징계 처분했습니다.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게 수도시설 동파인데요. 부안군은 겨울철을 맞아 계량기 수도관 등 수도시설 동파 방지 계획을 추진합니다. 동파 취약 지역에 대해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중점 관리하고 상가 및 빈집 등 장시간 계량기 미사용 수용가에 대해 검침 시 조치 여부를 점검합니다. 내년 3월 중순까지 동파로 인한 피해 시설 긴급 복구를 위해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동파 방지를 위한 물품을 확보에 나섭니다. 특히 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한 보온덮개 2,000개와 보온재 400개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남원시가 30대에서 40대 육아맘과 육아 세대를 위한 가족 친화형 힐링 공간인 남원랜드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을 겨냥한 미니 꽃동산과 동물 체험관 등 각종 체험 공간이 꾸며질 전망입니다. 남원시는 최근 시청 회의실에서 어현동 남원랜드의 체험형 관광 기반 시설 조성을 약속하는 남원랜드 민간개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참석한 기업들은 2021년까지 민간 자본 55억 원을 투입하는 남원랜드 민간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곳에는 미니 꽃동산과 숲속 놀이터, 어린이 놀이시설, 유아용 짚라인, VR 체험관 등 5개 공간이 갖춰집니다. 남원은 좋은 관광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춘향 테마파크, 광안루라는 좋은 관광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 남원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북 도민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여타 지역에서도 이렇게 다 같이 와서 어울리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자연을 관찰하고 즐기는 여행을 생태관광이라고 하는데요. 정읍시가 월영습지와 솔티숲을 명품 생태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정읍시는 전라북도 환경부와 함께 2024년까지 모두 75억 원을 투입해 생태관광 기반시설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조성된 솔티숲 생태체험장은 숲을 찾은 탐방객에게 생태해설과 다채로운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발견된 월영습지는 구렁이와 말똥가리, 수리부엉이 등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등 모두 276종의 생물이 살고 있어 생물 다양성이 풍부해 생물종에게 중요한 생태적 서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말 아침에도 영하권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 영하 9도까지 내려갔다가 낮에는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체감온도는 영하권이니까요. 나오실 때 모자나 목도리 등으로 보온에 최대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크게 떨어지면서 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이맘때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물결은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기상정보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겨울의 초입부터 강력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영하권의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니까요. 추위 대비 단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절기 대설인 토요일은 중서부 지방에 1cm 안팎의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아침에 영상의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